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삼촌입니다. 자, 현재 나스닥은 100일선 구간을 이탈했다가,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100일선 구간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확실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이런 물가지표라든지 고용지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9월달치까지는 나왔지만 10월달치가 아직 안 나온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반영이 되는 것이 뭐냐면, 현재 보시면 이 투표권, 이 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 투표권을 가진 이런 위원들의 성향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윌리엄스, 윌러 마이런까지 금리 인하 찬성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게 5명 정도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이번 주 이제 토요일날 윌리엄스가 어떻게 됐죠?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반등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에 찬성을 표를 던진다 해도 사실 3대5잖아요. 근데 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윌리엄스가 보통 찬성을 하게 되었을 때는, 보통 이제까지 봤을 때 이 윌리엄스와 파월에 보시면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제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파월 또한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고, 리사 쿡 이사 또한 파월과 같은 표를 던지기 때문에 사실상 5대5 확률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제퍼슨 부의장 또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열어두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3대5지만 오히려 제퍼슨, 파월, 리사 쿡까지 해가지고 금리 인하 찬성표에 6명이 동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나스닥이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위쪽에는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저항을 맞을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래도 다행이라는 점은 뭐냐면 425만원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425만원 구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 보유 그리고 누적 매수 중인 주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평균 취득 가격, 이더리움의 매입 가격이에요. 누가?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과 누적 매수하고 있는 주소들, 쉽게 말해서 세력이나 고래가 되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바닥을 짚고 또 이제 바닥을 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란 색깔 선이 바로 지금 현재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은 지난 4, 5월 달에 한번 이탈은 했지만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또 보여주고 지지를 해줬듯이, 현재 위치가 바로 425만원 구간이 바로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현재 이런 구간들은 맞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강한 지지 구간이고, 이 구간이 현재 22일 기준으로 밖에 안 나오지만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2.84K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K 구간이 바로 425만원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이 위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고,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12월 3일에는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하는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개별 이슈 때문에 V자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라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지난 4, 5월 달에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이때 한번 이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탈하고 나서도 그 당시에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시면 대략 한 달 정도, 못해도 보름 정도는 바닥을 형성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이런 조정 구간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횡보 구간이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통화 정책과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이제 12월 3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거치다가
이탈했다가 12월 3일 정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도 한 이더리움 100개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저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거시적인 이슈를 반드시 파악을 합니다. 거시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시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됐다라고 싶으면 두 번째로 보는 게 온체인 데이터예요. 어쨌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력들의 평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냐면, 보통 이더리움이 상승했던 시기들은 보통 3에서 5년 주기로 많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MVIB 레이티오 3Y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3년 전부터 해서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급락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시점에는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구간들을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승의 시작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평균 매입 단가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편이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런 구간에 만약에 매수한다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저점이니까, 근데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구간 안에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로 우리가 단타를 해 나가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현금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단타를 해가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수익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그런 게 사실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승의 시작점, 오히려 이렇게 메이저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쏠리게 되면 일반 알트코인들보다 메이저 코인들의 등락이 훨씬 더 큽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자금들이 메이저 코인들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알트코인을 매수할 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빠르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매수하면 좋겠지만, 내가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2024년도 8, 9, 10월 달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급락이 보여졌었죠. 하지만 세력들의 단가를 지켜주고 또 내려가고 이탈했다가, 이때는 이제 거시적인 흐름들을 봐야죠. 이때는 엔캐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거시적인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부합했을 때, 이제 바닥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의 단가를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11월 달까지 해서 크게 급등을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세력의 단가에서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빠른 시일 내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익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바닥에서 집기보다는 상승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현금 자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단타를 해가면서 수익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때요? 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항상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저께는 또 주말에도 그래도 단타 드리면서 수익이라도 조금씩 내드리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단타 같은 경우 1인치 네트워크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300원대 매도 도와드리면서 엄청난 큰 수익은 아니지만 10%대 수익은 또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유니스왑은 계속해서 두고 보셔야 돼요. 추세 전환될 때 제가 매수 단가 잡아드릴 겁니다. 이것도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올라갈 때면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 단타를 계속해서 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도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와줄 건데, 일단 이더리움이 최근 12월 3일날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현재 아비트론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발표 이슈가 또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 레이어2가 또 수혜인 부분들이라 아비트론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바닥이 조금 확실해질 때 제가 아비트론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적합하다 보니까 단타로 제가 한번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시장 보고 오면서 아비트럼은 따로 나갈 거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총 정리를 해서 이더리움은 지금 섣불리 매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 우리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고, 이런 바닥일 때는 알트코인들로 단타해가면서 10에서 15% 정도는 그래도 한 종목 들어갈 때 수익 구간이 나오니까, 이런 걸로 해서 5-6번씩 또 이렇게 수익 내기만 해도 40-50% 정도는 수익 구간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단타 수익 챙겨가고, 수익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할 때는 당장에 수익 봤다고 해서 수익금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단가를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준 것은 맞지만 지난 4-5월 달처럼 계속해서 횡보하고, 이런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고, 횡보하는 기간들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거치고 나서 세력의 평단을 회복을 해줬을 때 강하게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타를 해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일매일 단타 코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저녁에 시장 흐름 보고 나갈 건데 단타 계속해서 드리면서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